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원 1단원을 배웠는데요. 1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문명의 발생과 그리고 고대 세계의 형성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문명, 4대 문명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문명이 일어나기 전인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형성 부분에서는 서아시아, 중국, 지중해 이렇게 세 개 지역의 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핵심 속소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에서는 역사의 의미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역사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도 역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역사 공부 왜 하는지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를 이해하고 또 이걸 통해서 교훈을 획득해서 미래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 좀 더 정리해보면 먼저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나오는데요. 선사 문화는 문자가 있기 전에 그런 시대의 문화를 선사 문화라고 합니다. 이 선사 문화에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있죠. 먼저 구석기 문화는 돌을 떼어 만든 뗀석기를 사용을 했죠. 네, 그리고 이때는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과 채집, 뭐 과일 같은 거를 따먹으면서 생활했고 집을 굳이 정교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이동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지었다 해서 막집, 그리고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서는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농경의 시작과 동시에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집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음집이라고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토기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명의 발생인데요. 네, 문명 발생의 공통점을 보면은 큰 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큰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것을 할 때 협력이 필요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하면서 도시와 더 넓게는 국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문명의 발생에서도 중요한 거는 문자의 사용이죠. 네, 이때부터 이제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썼던 금속은 청동기예요. 아직까지는 청동기. 그리고 이때부터 계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빈부격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이렇게 나뉘어져서 좀 다르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4대 문명과 관련된 내용 보면은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이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법전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예.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고 그거를 통치를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집트 문명.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지형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통일 왕국이 유지되었고 이런 통일 왕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세 죽어서도 이런 세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미라 만들고 피라미드 무덤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중국 문명에서는 이 상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상나라는 갑골문 이게 이제 문자인데 그 당시엔 점을 쳐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을 뭐 동물의 어떤 가죽이나 거북이 등 이런 데 기록을 했는데 그게 갑골문의 기원이 됐고 그리고 주나라 하면 봉건제 기억하라고 했죠. 봉건제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왕이 제후한테 일정한 영토를 맡기는 거죠. 이게 봉건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에서는 인도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인이 이동하냐 하면 아리아인이죠. 네,
아리아인이 이동하면서 새롭게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고대 제국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아시아 지역은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네,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에서 키루스 왕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전에 있었던 그 왕조가 아시리아죠. 네, 아시리아. 네, 근데 아시리아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지만 이 키루스 왕이 세운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에 그 성립을 한 사람이 키루스 왕인데 이 사람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고 그 아시리아처럼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왕권을 강화한 왕이 누구냐면 전성기 때 왕 다리우스 1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의 길을 만들고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을 해서 관리들, 지방의 그 총독들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케메스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누구한테 망한다고 했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망한다고 했죠. 망한 다음에 등장한 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고 또 동서무역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 동서무역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는 굉장히 국제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 기억하셔야죠. 이때 조로아스터교, 이게 나중에 크리스토교라든지 이슬람교의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아까 처음에 봤듯이 상나라, 주나라가 중국 문명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쭌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제자 백가들이 등장을 해서 이 혼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했다고 했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철기. 철기가 등장해서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진나라, 한나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진나라는 진시 황제가 있었던 나라예요. 중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9년제 이게 나중에 중국에 계속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9년제는 군과 현의 왕이 직접 관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폐 도량은 문자 사상, 진시황제는 법과 사상을 채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육아를 굉장히 탄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때 9년제 원래는 잠깐 군국제라는 거 했었다고 했죠. 봉건제랑 9년제를 합친. 근데 한무제 때는 군현제를 다시 실시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고요. 이때 영토학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노가 공격을 했어요. 북쪽에 흉노족이 있는데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장건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장건이 어떤 대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를 치기 위해서 이 갔는데 중간에 흉노한테 잡히는 바람에 10년 이상 거기서 체류했고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비단길을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 간의 물자 교류라든지 사상 이런 게 활발히 교류가 됐죠. 마지막으로 지중해를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는 폴리스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폴리스는 도시 국가입니다. 민주정치가 발달한 아테네가 있었고요. 아테네. 그리고 군국주의, 어떤 군사나 전쟁을 우선시한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제국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걸친 세계 대륙에 걸친 대륙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망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가 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싸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힘이 약해져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정치 형태가 처음에 왕이 통치하다가 공화정, 왕이었고 어떤 집단이 통치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때 제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제정이라는 거는 이제 황제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황제가 등장해서 통치를 했고요. 로마의 평화시대에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도 있었고,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결국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하고요. 동로마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잔틴 제국으로 지속이 되다가 1453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 역사는 상당히 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 이제 좀 빠진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함무라비 왕은 뭐를 편찬하여?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리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상해에서 사용된 갑골 문이죠. 한자의 기원이고요. 왕의 친족과 공신을 제후로 임명을 하고 그들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한 주나라의 통치제도 봉건제라고 합니다. 인도에 정착한 아리아인들은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죠.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철기가 보급이 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 처음 통일한 거는 아시리아예요. 그런데 재통일한 거 좀 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초기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 왕이 관용 정책을 펼쳤고, 주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감시했던 사람은 다리우스 1세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2번 나오네요. 철기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요. 한무제는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비단길이 개척이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누구 때 민주정치가 절정을 이뤘다고 했죠? 페리클레스이고요. 그리고 이때 직접 민주주의 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시민은 누구예요? 성인, 자유민, 남성만. 누구 제외냐면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됐다고 했어요. 페리클레스 때 왜 민주정치가 절정을 이루었냐, 가장 발전했냐, 그 이유는 그리스랑 누가 싸웠죠?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싸웠어요. 전쟁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그리스가 했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가 굉장히 페리클레스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네는 이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의사 결정을 했던 장소입니다. 10번 마케도니아의 누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업적이 크기 때문에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 건설. 그다음 로마는 옥타비아누스가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제정 이 성립한 거죠. 좀 연결을 위해서. 제정은 누가 통치하는 거냐면 황제가 통치하는 거. 제정 전에 로마는 무슨 정이라고 했죠? 공화정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제정이 성립된다 입니다. 문화와 우리 종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페르시아의 문화는 국제적이라고 했죠. 여기 문화는 상당히 국제적,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고, 종교,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개인의 행복 중시.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있었던 문화죠. 그리스 문화와 이 페르시아 문화가 합쳐진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인간 중심적, 네, 그리고 철학 발달했다고 했고요. 로마 문화는 무조건 실용적이라고 했죠. 네, 실용적인 문화. 그리고 로마의 종교, 크리스트교. 네,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밀라노 칙령으로 누구 때?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이게 지금 펜이 잘 안 나와서 예, 좀 문제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네, 대제는 큰 업적을 세운 황제라는 의미죠. 네, 선생님이 이 단원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수능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수능은 아시다시피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네, 보는 시험을 수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수능 문제 몇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크리스트교와 다른 종교 신봉자 모두 박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 밀라노 칙령이죠. 네, 밀라노 칙령은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보였지만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였냐? 네,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콘스탄티누스 네, 관련된 거 쭉 보면은 3번이죠. 네, 수도를 옮겼다 그랬죠? 네,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원래 로마의 수도는 로마였는데, 네, 여기가 이제 외적의 침입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로 네,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건설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이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리고 1번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뭐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는데 이게 옥타비아누스예요. 네, 옥타비아누스가 그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서 옥타비아누스랑 싸우는데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그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해요. 네, 전쟁에서 지고 자살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네, 그러면 1번 문제의 가 문명. 네, 이 문명이 뭐냐? 이 문명은 지구라트를 소재로 했대요. 네, 지구라트. 그리고 수호신을 섬겼고 왕은 신권 정치. 신권 정치는 왕이었던 네, 종교의 권한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지구라트 이거 하면은 어디라고 했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뭘까요? 메소포타미아와 관련된 거? 네, 함무라비 법전이겠죠. 바빌로니아 왕국. 모헨조다로 이건 뭐였죠? 네, 모헨조다로는 인도 문명이에요. 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 네, 계획된 도시. 그리고 갑골. 네, 갑골 하면 어디예요? 네, 이거는 상나라죠. 네, 상나라. 네,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 책이 뭐냐? 자, 이 책은 뭐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역사를 봉기, 세가, 열서, 표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이게 당시에 역사를 서술하는 모범이 됐대요. 근데 이 사람 우리 알 수 있어요. 네, 저술 작업을 지독하던 중에 형벌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책을 완성했다. 네, 인간 승리. 네, 이 사람 누구였죠? 사마천입니다. 네, 기억나나요? 이 책은 사마천의 사기가 되겠죠. 네, 선생님이 사마천은 구명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대한 역사책을 완성했다. 이거 어느 나라죠? 네, 한나라입니다. 네, 중국에. 그러면 한나라에 대한 설명 고르라는 거예요. 답이 바로 보이네요. 1번 홍고학이 발달했다. 네, 홍고학이 뭐예요?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거죠. 네, 한나라부터는 유교가 그러니까 유가 사상이 그 나라의 정치, 기본 정치 이념이 됐다고 했죠. 네, 그래서 뭐 유교를 공부하는 태학이라는 네, 교육기관도 만들었고 네, 했었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이런 파라오 딱 나오면 뭐 나일강 파라오 나오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피라미드 제작했다. 1번이네요. 그쵸? 네.
콜로세움을 건립하였다. 이거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네, 콜로세움은 검투사 경기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선생님이 이거 얼핏 언급했는데 현재를 즐겨라라는 내용이라고 했죠. 네, 어떤 현세 중심의 그 생활을 강조했던 네, 그런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네. 하지만 이집트는 내세 중심의 어떤 사후적인 세계관이 발달한 곳이고요. 갑골, 네, 기억나죠? 네, 이거 상나라. 하라파,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네, 우리가 수능 문제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상식만으로도, 상식은 아니고, 네, 배운 교과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도 풀어볼 수 있다는 거, 네, 아셨죠?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역사 꾸준히 공부하면, 네, 나중에 수능 볼 때도 도움이 되니까, 네, 계속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